건물부터는 대출 안 하고 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큰다는 거는 부채 포함 총자산이 먼저 커지고 그 다음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반갑습니다. 연금명부동산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한 15년 전인가 아주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아주 절친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준석아, 너 행복이 뭔지 아니?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야, 네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대출이 없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시점 한 1, 2년 전쯤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하시고 대출도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존에 있던 대출이랑 상속세까지 더해지니까 대출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월급을 다 대출이 이자랑 원금으로 내더라도 뭐 거의 모자라는 상황, 그러니까 본인 생활이 되게 궁핍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정확히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시점에도 저는 강남 건물에 대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그 상황이 맞지만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불리는데 대출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물론 그랬고, 그때는 물론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많이 불린 상황은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물려받으면서 생각지 못한 상속을 경험하면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 친구 말대로 누군가에게는 대출이 없는 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는 대출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은 대출과 함께 불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대출하지 않고 평생을 벌어서 우리가 모아서 뭔가를 사기만 한다, 이러면 우리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이상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벌어도, 한 달에 1억 이상을 벌어도 내가 평생 모을 수 있는 자산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뭔가를 산다, 그러면 집까지는 대출 안 하고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인 건물을 대출 안 하고 마음에 드는 건물을 산다? 한 달에 1억 정도를 번다면 마음에 드는 집까지는 대출 없이 살 수 있는데, 건물은 대출 없이 사기가 매우 힘들죠. 뭐 그냥 간단히 계산해봐도 100억짜리 건물 한다고 치면 10년 동안 1억씩을 계속 모아서 사야 되니까요. 근데 그 건물이 10년 동안 1.5배만 올라도 또 내가 따라가야 될 또 5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부터는 대출 안 하고 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큰다는 거는 부채 포함 총자산이 먼저 커지고 그 다음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대출을 60%인 60억을 해서 샀어요. 그러면 100억에 40억이 내 순자산, 60억이 대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5년 지났더니 100억짜리가 뭐 120억이 됐어요. 그러면 내 순자산 60억, 대출 60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괜찮은 지역의 건물을 샀을 때, 그리고 A급 건물을 샀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요새 강남 건물 중에 괜찮은 걸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점이 건물을 사기에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얘기하거나 뭐 요새 뭐 잘못된다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초기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앞으로 좋아질 거다, 분명히 그 코로나 기간에도 사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 제가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안 좋다고 댓글 달았지만 현실은 제 말대로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간단하잖아요. 남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 나가고 나갈 때 들어가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남들이 다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저는 지금 이 기회가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건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살까 말까를 판단하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괜찮은 건물만 잘 찾아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안목만 있다면, 살 시기는 언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골라내서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건물을 처음 사는 분들이 대출에 대한 부담감을 갖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정도 대출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뭐 1, 2억 대출, 뭐 10억 내외의 대출도 아니고 몇십억의 대출, 아니면 그 이상의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출 비율을 몇 프로로 해야 안전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 비율은 어떤 건물이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그냥 대출 비율만 가지고 안전하다 안 하다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건물이 완전 A급이에요. 70% 이상 대출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C급이에요. 10% 대출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보고 확신을 갖고 그거에 대해 적정한 대출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출 비율만 정해놓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산다고 하면 어떤 건물이냐를 놓고 대출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있는 자금으로 맥시멈 어느 정도 대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럼 그 사이에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건물이 전체가 공실이 나더라도 내가 커버할 수 있는지, 내지는 50% 공실이 나도 내가 커버할 수 있는지,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지, 그걸 가지고 대출을 어느 정도 할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비율은 건물이 어떠냐, A급이냐 C급이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무조건 대출 비율이 많고 적냐에 따라서 안전하냐 안 하냐가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